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마 앤틀러스와 우라와 레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마 일본 1부 2위 패승패승패입니다. 이 대진은 5연속으로 무승부가 나오는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팀이 서로 후방에서의 빌드업도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 압박을 두려워해서 실리적으로 가는 성향도 꽤 있는 편입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을 잡은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가시마가 전진 패스 등으로 공격적으로 상대 진영을 넘나드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우라와 일본 1부 11위 페무페페무입니다. 우라와도 전체적으로는 라인을 올리고 압박하는 성향의 팀에게 약한 듯합니다. 최근 쇼난, 교토, 사간도스 같은 팀을 상대로도 다소 부진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우라와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못하는 팀은 아니라서 강호들 상대로도 전체적으로 버티는 힘 정도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두 팀이 서로 비슷한 흐름이나 기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의 만남에서는 팽팽한 흐름이 자주 나오던 편이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스코어는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서 스코어가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오히려 스코어 접근은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는 매치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FC 마치다와 주빌로 이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 일본 1부 1위 승승패무패입니다. 진짜로 DTD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중원에서의 압박을 바탕으로 한 수비는 어느 정도 제 몫을 하고 있는데 공격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을 잡은 상황에서도 전진이 되지 않아서 힘이 좋은 선수를 투입해서 직선적으로 가는 것 말고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와타가 마치다를 상대로는 일부러 공을 쥐어주는 편이기도 해서 지공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와타 일본 1부 17위 페페무무승입니다. 올 시즌 마치다와의 첫 만남에서는 오히려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홈이었지만 오히려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었는데 이 상황에서 마치다가 그다지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와타의 특징인 폭발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치다의 중앙 수비 능력이 좋지만 이와타가 측면을 우회하는 식의 접근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크로스와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편입니다. 마치다 상대로는 공을 쥐어주고 폭발력을 이용한 역습을 최대한 선호하는 편인데 마치다도 중앙에서 공을 잡은 상황에서도 그다지 전진 능력을 잘 보여주지는 못했던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치다가 지공 상황에서 약하고 이와타도 측면을 우회하는 식의 흐름은 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빌로 이와타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레소 오사카와 교토 상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소 일본 1부 6위 무패패무패입니다. 세레소가 교토 상대로도 생각보다 길을 못 폈던 편입니다. 이는 교토의 특성 자체가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레소가 측면에서의 공세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식인데 세레소가 중앙을 뚫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공격력이 하락하는 것은 막기 어렵습니다. 주포인 세아라의 의존도가 높은 팀 입장에서는 꽤 치명적일 듯합니다. 교토 일본 1부 18위 무승패승패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토가 세레소를 상대로는 공을 쥐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교토의 전방 압박 강도를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레소뿐만 아니라 의외로 후방 빌드업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우라와 같은 팀을 상대로도 0대0 무승부를 낚아오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강호들을 상대로도 자기 색깔을 보여주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교토가 우라와나 세레소 등 강호들을 상대로도 선전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중앙에서의 압박을 강하게 가면서 후방 빌드업을 억제하는 능력치에 대해서는 교토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잦은 편입니다. 일례로 2016년 이후로는 세레소 상대로 2골 이상 실점이 없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FC 도쿄와 도쿄베르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일본 1부 8위 패승패무패입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는 속공 상황에서는 찬스를 만드는 것이 아주 맹탕은 아닌 전력입니다. 다만 결정력에서의 흐름은 좋지 못한데 지난 가와사키 전에서도 기대 득점이나 슈팅에서는 앞섰어도 유효 슈팅에서는 결국 상대보다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르디를 상대로도 상대 전진을 유도하고 역습으로 타격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일 듯합니다. 베르디 일본 1부 13위 패승패패패입니다. 최근에는 점유율을 올리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당하는 상황이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의 특성도 수비와 역습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스타일에 가까운데 베르디의 공세 플레이 자체가 롱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일단 도쿄도 베르디를 상대할 때에는 최대한 전진을 삼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라서 베르디가 일방적인 우세를 가져가는 대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이 모두 역습 상황에 강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베르디가 최근에는 점유율을 높였다가 역습에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문전에서 도쿄가 결정력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와사키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일본 1부 12 패무승승승입니다. 가와사키의 주목이라면 미드필더를 활용한 전진이지만 생각보다 마리노스 상대로는 조심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최근 두 번의 대결에서도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골 차이로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슈퍼컵 등 가와사키가 빅게임에서는 플랜 A를 어느 정도 수정을 하기도 했고 고베를 이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마리노스 일본 1부 9위 승승승승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고베의 장점인 심플한 역습 전개에 1대2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타카가 돌아왔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리노스가 상대의 수비와 역습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버리고 말았던 케이스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와사키가 마리노스 상대로는 꽤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일관하는 편인데 이 상태에서 마리노스가 가와사키 상대로 연속 무득점에 그친 점은 어느 정도는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리노스가 전체적으로 역습을 심플하게 가는 성향의 팀에게 약하기도 하고 특히 득점력에서 잠가버리는 가와사키 상대로도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가와사키가 지금까지는 마리노스를 잘 상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